Okay, let's keep going. 이번에 이제 보여드릴 결과는 수소 생산인데요. 이제 비슷합니다. 이제 저널 오브 파워 소스라고 이것도 아주 굉장히 이제 유명한 저널이죠. 발표된 논문인데요. 그 P-타입 CU2O를 이제 이용해서 실험한 것입니다. 아까는 폴리아닐린이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표면에 몰리브데넘 다이설파이드 MOS2를 이제 입혔어요. MOS2는 이제 수소 생산 촉매로 알려져 이제 있습니다. 물론 몰리브데넘이 이렇게 아주 싸진 않지만은 이렇게 해서 거의 전적으로 수소만 엑스클루시브하게 얘기죠. 배타적으로 수소만 생산한 그런 실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캐릭터라이제이션을 엑스페이스로 이제 했고요. 뭐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다릅니다. 먼저 보시면은 이게 이제 CU2가 잘 만들어졌는지 요 카파가 이게 플러스일 거거든요. 이걸 확인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엑스페이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엑스레이 포토 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쪼여주면은 카파 표면에 카파에서 전자가 이제 튀어나옵니다. 그죠? 튀어나와서 그 튀어나온 전자를 이제 그 에너지를 키네틱 에너지를 이제 재서 그럼 어떻게 되죠? 키네틱 에너지를 재면은 이제 전자가 카파에 이제 붙어 있는 그 바인딩 에너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일정한 그런 파장의 엑스레이로 표면을 쪼여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 카파의 산화 상태에 따라서 전자가 붙어 있는 카파에 붙어 있는 그런 바인딩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제 그것이 달라져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넓은 범위에 대해서 시작을 이제 스캔을 해봤습니다. 카파의 2p 일렉트론을 이제 우리가 모니터링 한 건데요. 925 이게 일렉트론 볼트에서 970까지 와이드 스캔을 했습니다. 여러 이제 피크가 나오죠, 그죠? 이것들은 이미 많은 물리학자들이 다 연구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 거기서 결과를 받아서 이제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잘 보시면은 여기 934 요 피크 있죠? 카파 2p 2분의 3 여기 2분의 3 뭐 2분의 1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양자 화학을 배우면 자세히 이제 알 수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스핀 스테이트라고 보면 됩니다. 스핀이 이제 전자 스핀 있잖아요. 근데 전자가 원자에 이제 잡혔을 때는 스핀과 오비탈이 이제 서로 커플링이 됩니다. 커플링이 돼서 이렇게 이런 분수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근데 요 피크가 이렇게 단일 피크로 보이지만은 실제로 요 피크를 뭐 분석을 해보면 실험하기 전에는요 이렇게 두 개로 뭐 쉽게 이렇게 나눠줄 수 있어요. 요 피크를 이런 걸 보고 디컨볼루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컨볼루션 이거를 이제 각각의 성분으로 나눈다 이겁니다. 봤더니 요 피크가 두 개 나오는데 하나는 카파 옥사이드 CuO가 있고요 여기 그죠? 또 하나는 카파 하이드록사이드 요 피크가 있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실험을 막 하는 도중에 꺼내서 다시 요 XPS를 한번 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 보시면 희한하게도요. 이쪽에 요 피크 위치가 상당히 저 네가티브하게 네가티브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낮은 에너지 쪽으로 이동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카파 Q 플러스 옥사이드 CU2O 요 피크가 제일 크죠. 그리고 여전히 이제 CuO 피크는 여전히 남아 있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파 하이드록사이드가 이제 상당 부분 CU2O로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에너지가 왜 낮은 쪽에서 이렇게 일어나느냐? 왜냐면은 여기 카파 옥사이드는 큐프릭 옥사이드는 카파가 플러스 2까지하네요. 그러니까 전자가 더 단단하게 붙잡혀 있습니다. 그죠? 전자는 마이너스 차지를 띄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가 이 피크 위치가 어떻습니까? 이게 여기다 안 적어놨지만은 약 933.78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일렉트론 볼트. 근데 이제 여기 Q 플러스 옥사이드는 플러스 1가니까 전자가 이제 붙들려 있어도 그렇게 큐프릭 옥사이드만큼은 이렇게 간단하게 붙들려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위치가 932. 얼마로 이제 더 낮은 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이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전자 해미형 사진을 이제 찍어 본 겁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제 준비했냐면은 저거죠.
카파 이제 금속 이제 판을 이제 가져다가 이것을 하이드록사이드 용액에 넣고서 이걸 처리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무슨 판상 모양, 이거 이제 플레이크랍니다. 플레이크. 그죠? 이런 모양이 나타나요. 이것도 이거 자세히 좀 확대해서 본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니들처럼 이렇게 이제 이렇게 표면에 자란 게 보이죠, 그죠? 이게 이제 아주 특징적인 요겁니다. 특징적인 큐프러스 옥사이드 특징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XPS와 셈을 통해서 그걸 알 수 있었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폴리아닐린 나노파이버를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수소를 생산하는 것과 같이 먼저 MFC 이제 모드로 실험을 해서 계속 이게 이제 여기 시간에 따른 전압, 그러니까 이건 MFC죠. 마이크로 퓨얼셀.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캐소드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별 반응이 없다가 이제 약 150시간 이후부터는 이게 늘어났다가 줄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 계속 아주 굉장히 안정되게 이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죠? 여기 좀 기지를 넣으면은 즉 차징시키면 이렇게 갔다가 다 소모되면 이제 지수 차징돼서 떨어졌다가 다시 이런 과정이 계속 아주 안정되게 이루어지고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MEC로 이제 바꾸는 거죠. 캐소드를 산소 환원 촉매 대신에 여기다가 뭘 집어넣냐면요. 이거 몰리브데넘 설파이드가 입혀진 P타입 CU2O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죠? 캐소드를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전압을 걸어요. 그쪽에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0.6, 마이너스 0.8V 이렇게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에 따른 전류의 크기를 본 거예요. 이게 약간 들쑥날쑥하긴 하지만은 어떤 경향을 볼 수 있는데, 이 걸어준 전압이 낮으면은 전류가 적결해요. 그죠? 까만색. 높으면은 빨간색이 0.6V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높이면은 이렇게 전류가 더 많이 흐르서 3mA 이상이 흐르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충분히 다 예상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이제 저 전류가 많이 흐른다는 것은 수소가 더 많이 생산될 것이다. 이제 그런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이것도 역시 큐프러스 옥사이드의 뭘 봐야 되죠? 밴드갭과 또 밴드 위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타우치 플러스 했어요. 먼저 앞에 저건 안 보여줬지만은 그 어섭션 스펙트럼 그것으로부터 이제 요거 타우치 플러스를 우리 할 수 있죠. 이것은 아주 깔끔합니다. 여기 보니까 요 부분 리니한 부분이 이제 나왔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그 부분을 이제 직선으로 그어서 이제 이렇게 엑스트라폴레이션해서 X축에 만나는 점을 봤더니 1.75 일렉트론 볼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때요? 밴드갭이 아까 P타입 폴리아닐린보다 훨씬 작죠. 그는 2.44V였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비드 에너지를 이제 이것이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샤키 플라도 했습니다. 1kHz와 2kHz의 AC를 요 DC를 바꿔가면서 이제 이렇게 뭡니까 요 플러스 한 거예요. 그러니까 Y축은 인터페셜 캐피시턴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의 캐피시턴스입니다. 그 제곱분의 1을 요 걸어준 인과 전압에 따라서 이제 플러스 한 겁니다. 그렇다면 역시 이것도 기울기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죠. 이제 그래서 이거나 P타입이나 기울기가 마이너스는 P타입이고 플러스면은 N타입이라고 그랬어요. P타입 반도체인 것을 확인을 했고, 여기 X축과 만나는 요 지점의 전압을 봤더니 1.16V입니다. 이것이 뭐죠? 플랫밴드 포텐셜이죠. 물론 요 뒤에 있는 이것은 상당히 작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요 플랫밴드 포텐셜 이거를 이제 보고, 이때는 뭐죠? 무슨 위치라고 했습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이 잠깐만요. 컨덕션 밴드인가요? 밸런스 밴드인가요? 이게 요게 밸런스 밴드 위치죠. 밸런스 밴드 위치가 SC에 대해서 1.16V가 됩니다. 플러스입니다. 이거는 보세요. 여기 플러스 1.16V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1.75V가 밴드 갭이니까 컨덕션 밴드는 요 밸런스 밴드에서 1.75V만큼 위로 여기서 이제 밴드가 형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다 이해하실 거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 다이어그램과 여기 그리고 여기서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에너지적으로 다시 이제 도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 왼쪽은 바이오 애노드, 그러니까 이게 카본 클로스에다가 이제 미생물을 입혀 놓은 다음에 여기다 아시테트를 기질로 이제 사용해서 공급해 준 겁니다. 반면에 여기 음, 캐소드는 CU2O인데 여기에 표면에 요게 뭐죠? 요게 MOS2가 잔뜩 입혀져 있는 거예요. 표면에. 그죠? 수소 생산 촉매가 됩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아스테이트에서 이게 이 전자가 이동하는 요 위치는요. 약 마이너스 0.3V가 돼요. 여기 0.3V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요 선 여기 0.3V가 되기 때문에 전자가 일단 전극으로 이동한 다음에 외부 회로를 통해서 이쪽으로 가는데 밸런스 밴드에 이제 갈 수가 있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빛을 받아서 이 전자가 컨덕션 밴드로 가고 이 컨덕션 밴드가 이제 프로톤을 환원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이너스 0.44V니까 이제 프로톤에 가서 이제 수소가 생산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전자가 소모되면은 그 여기 채워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은 이 과정이 끊어집니다. 계속 여기서 미생물이 기질을 계속 이렇게 산화시켜서 전자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빛을 쪼여주고, 그죠? 빛을 쪼여주고 또 기질이 저 미생물이 기질을 계속 산화를 시키는 한 이 과정은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빛을 통해서 기질 수소가 생산된다. 물론 기질은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질이 아세테트인데 이걸 이제 지금 이제 순수한 것만 일단 쓴 겁니다. 순수한 것만 썼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이걸 폐수를 썼다면은 폐수 속에 들어있는 이 기질을 이렇게 분해하면서 이런 수소가 생산될 수 있다. 그때 원동력이 뭐냐? 물론 전기도 좀 걸어줘야 됩니다만은 궁극적으로 빛 에너지로부터 올 수가 있다. 이제 그런 결과를 이렇게 하나의 도식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그래서 걸어준 인과 전압에 따른, 그죠? 여기 주로 나오는 기체가 수소와 메탄과 CO2예요. 그죠? 요 세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다른 건 전혀 안 나와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스 크로마토 이제 그래프로 이거를 정량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마이너스 0.4V에서는 수소는 안 나왔어요. 진짜 안 나옵니다. 이제 처음에 이거 안 나와서 이제 완전 실망했는데 거의 메탄만 나와요. 그리고 CO2가 나오죠. 그죠? 왜냐하면 기질이 분해돼서 CO2가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전압을 한 0.6V로 올렸더니 그때부터 이제 수소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약 90%는 안 돼도 약 86, 7%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메탄도 좀 나오고 이제 CO2도 많이 나왔어요. 반면에 마이너스 0.8V를 올렸더니요. 다른 거 안 나오고 완전히 100% 수소만 나왔어요. 100%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목에 엑스클루시브라고 그런 말을 쓴 겁니다. 그죠? 놀랍잖아요. 그죠? 굉장히 이제 포텐셜 디펜던트한 이 반응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왼쪽은 오버올 하이드로젠 리커버리, 그죠? 그래서 얼마나 이게 기질이 수소로 바뀌었느냐 그 리커버리를 이제 얘기한 건데 까만색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인과전압이 낮으면은 굉장히 안 좋아요. 마이너스 0.4V에서는 뭐예요? 이게 제로죠, 제로, 0%. 예?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마이너스 0.6V 인과전압에서는 약 50, 한 2, 3%. 그리고 마이너스 0.8V에서는 100%가 아니고, 왜냐면 쿨럼의 에피션시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이때는 몇 퍼센트입니까? 한 80 몇 퍼센트가 됩니다. 이 정도면은 아주 훌륭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소 프로덕션 레이트, 그죠? 하루에 입방미터 리액터당 몇 입방미터의 수소가 생산되느냐 이겁니다. 마이너스 0.4V에서는 제로죠. 마이너스 0.6V가 걸렸을 약1 입방미터가 좀 넘어요. 이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마이너스 0.8V에서는 2.75, 그죠? 입방미터 수소 퍼 이제 부피, 리액터 부피 퍼 데이 이렇게 돼서 상당히 좋은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다 여기다가 표를 만든 겁니다. 위에 두 가지 표가 뭐 비슷해요.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면요.
여기는 어플라이 볼테이지가 달라요. 이렇게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0.6, 마이너스 0.8V. 이거를 한번 보시면 일목요연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알 수가 있고, 이때 이제 뭐 MOS2 이거를 입혔습니다. 이걸 안 입히면은 뭐 수소가 생산되긴 해도 성능이 별로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이렇게 제곱센티미터당 전국 피면적당 2mg 이렇게 입혔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보시면 알 수 있죠. 마이너스 0.4V 걸렸을 때는요, 아무것도 안 나요. 수소는 전부 다 제로입니다. 제로.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이것도 참 신기한데 0.2V만 더 마이너스로 올렸더니 상당히 좋게 나오죠. 그죠? 마이너스 0.8V에서는 쿨럼 에피션시는 85%밖에 안 되지만은 이것도 좀 낮은 건 아닙니다. 다른 뭐 이런 것들은 100% 그죠? 이렇게 뭐 이렇게 쭉 이제 보는 것을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MOS2 양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MOS2가 이게 싼 물질 아닙니다. 물론 아주 비싼 것도 아니지만은 우리가 대량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했을 때 가능한 한 적은 양을 입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곱센티미터당 0.5mg, 1mg, 2, 3mg 이렇게 이제 바꿔가면서 동일한 결과를 이제 표로 한번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에너지 효율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기에너지만 갖고 따지면 이것도 100%가 넘죠. 근데 기질 갖고까지 우리가 따지면은 이게 어떻습니까? 한 83%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0.8V가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보니까 뭐가 제일 좋아요?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한 거, 그러니까 2mg 정도가 입혀졌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mg 입혀줘도요. 이게 이제 비슷해요. 캐소디 하이드로겐 리커버리가 100이고 그렇지만은 뭐가 다르냐면은 여기 보시면요. 에너지 효율이 일단 다릅니다. 그죠? MOS2가 좀 많이 입혀져야지 여기 에타 W가 225%고 에타 W 플러스 S가 기질까지 고려하면은 83%가 돼요. 그죠? 1mg 입혀지면 이제 확실히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하이드로젠 1도 있죠. 이게 이상적인 게 얼마랬죠? 4랬죠. 4. 4인데 이거는 3.4로서 2mg 입혀졌을 때 훨씬 좋죠. 그죠? 네. 그리고 하이드로젠 프로덕션 레이트도 2mg 입혀졌을 때가 2.72예요. 반면에 1mg 입혀져 있으면 2.17 상당히 떨어지죠. 그리고 0.5mg 입혀졌을 때는 2.08. 그리고 오히려 더 많이 입혀졌을 때는 더 떨어집니다. 3mg 입혀졌을 때는 1.49. 그죠?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옵티멈한 MOS2 양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 에노드에 물론 바이오 필름이 형성이 되는데 근데 이게 말이죠. 이게 중간에 멤브레인을 쓰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에노드와 캐소드 반응 그 캐소드에서 수소가 생산이 되잖아요. 에노드에서는 기질이 분해가 되고 근데 이제 이것이 중간에 막을 갖다 이제 장착을 하면은 에노드 캐소드 그 물질이 서로 이동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 안전하게 분석도 훨씬 쉽지만은 일단은 그런 멤브레인이 들어가면요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첫째 멤브레인을 잠깐만 일단 정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피스 사는데 갑자기 이제 전화가 왔어요. 이게 이제 싱글 챔버이기 때문에 그 에노드에 있는 그 바이오 필름 중에 미생물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캐소드 가서 증식할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이 별 영향은 안 미칩니다. 근데 이제 그걸 한번 분석해 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싱글 챔버 실험은 장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단순하고 저 막을 안 쓰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해요. 그리고 이제 막을 장착하면은 막의 저항이 상당히 큽니다. 그죠? 안 쓰면 이제 막의 저항이 이제 없기 때문에 성능이 이제 좋아지겠죠. 반면에 이제 에노드와 캐소드 막 물질이 막 섞여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뭐가 뭔지 모르고
진짜 이게 막 섞이면은 사실은 뭐 성능이 완전히 이제 다운이 되겠지만은 그런 현상은 아직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캐소드에도 말이죠. 캐소드에도 미생물 바이오필름이 형성되는 걸 알았어요. 왜냐면 다 이제 실험 끝난 다음에 또 이제 열어보면은 이게 이제 미생물 바이오필름 형성되면 캐소드가 이제 좀 두꺼워지거든요. 그걸 일부 취해서 미생물 분석을 했습니다. 어떤 미생물 종류가 있는지. 근데 이것은 아주 스피시스까지 분석을 한 거 하진 않았어요. 그러면 돈이 문장됩니다. 이거 하나 하려고 뭐 돈을 뭐 500만 원, 어떤 경우는 1000만 원 그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연구비가 그걸로 다 나가기 때문에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 스피시스가 아니고 여러분 저 분류 체계에서 스피시스 우위가 뭐죠? 좀 더 큰 그 단위가 지너스죠, 지너스. 그죠? 우리말로 뭡니까? 속에 해당하는 거. 스피시스는 종이고, 그죠? 그 속에 해당하는 것까지 분석을 했어요. 이것도 몇백만 원 됩니다. 큰맘 먹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봤더니 요거 파란색으로 된 게 아주 굉장히 프리도미넌트하죠, 그죠? 그리고 빨간색이 있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한번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은 뭐냐면은 여기 로도슈도모나스라고 해서 이거 이제 수소 생산에 관여하는 미생물이에요. 이게 그럼 미생물이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이제 NOD에 이제 미생물을 이제 입히는데 그걸 보고 접종이라고 합니다. 접종, 이나큘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폐수로부터 접종한 거예요. 폐수를 받아다가 폐수에 이제 미생물이 많이 있어요. 그 폐수 일부를, 그러니까 폐수라기보다는 슬러지죠, 슬러지, 활성 슬러지. 폐수 처리에는 활성 슬러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 슬러지를 미생물 그저 여기 연료전지로 오퍼레이션 할 때 그때 거기다가 이제 인젝션을 합니다. 그러면 시간을 이제 오래 두면은 그 미생물들이 에노드에서 잘 자라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때 이제 미생물이 이때 생성된 겁니다. 그 미생물 중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캐스드에서 이제 이렇게 필름을 형성한 건데, 로도슈도모나스가 제일 크죠. 그죠? 이게 이제 이것도 수소 생산에 관여하는 미생물로 알려져 있어서 이 미생물도 수소 생산을 도울 수가 있구나 그렇게 알았고요. 여기 이제 붉은색 이게 로도슈도모나스가 49%를 차지하고 있고, 이 붉은색은 18%인데 뭡니까 이거는 플라보박테리움,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근데 하여간 뭐 이거 말고도요 이게 사실은 더 많은 게 있는데 일단 이 정도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거 알 수 있었고, 사실은 이제 요거를 제가 이제 뭘로 했죠? 그냥 그 부록으로다가 논문을 썼는데,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논문을 썼는데 그거는 리뷰어가 이러지 말고 이거를 아예 이것까지 포함해서 풀페이퍼를 써라. 그래서 이거는 풀페이퍼 논문입니다. 풀페이퍼. 자, 그래서 한번 수소기체가 올라오고 있는 거를 직접 한번 보여드립니다. 잘 보세요. 이걸 이제 직접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동글동글한 하얀 게 있잖아요. 그게 수소 방울이에요. 수소 기체 올라오는 거 제가 누를 테니까 한번 여러분 보세요. 잘 눈을 부릅뜨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죠? 뭐가 막 올라오고 있는 게 보이죠? 예. 이게 바로 수소예요, 수소. 음? 수소가 진짜로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것을 여러분 생생하게 좀 볼 수가 있죠. 그죠?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저희 이제 반응기입니다. 그죠? 예. 일단 여기서 일단 일시 정지를 하겠습니다.